안녕하세요. 대기업의 자동차 산업과 2차 전지 담당 멘토 한중입니다. 자, 이번 LNF 종목 여러분들 함께 보도록 할 겁니다. 어제 제가 LNF 촬영을 좀 못했는데, 바빴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어제 내용과 병합해서 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일단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앞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바로 분석 영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LNF의 기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거나 이 관련된 내용을 잘 모르신다, 아니면 주가에 관련된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5분에서 한 8분 정도만 집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해당 기업이 상장되어 있는 한 제가 이 끝까지 추적을 하고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의 이 궁금증을 해소시켜 드릴 예정이니까요. 저희 채널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LNF 본격적으로 오늘 또 분석 영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제가 영상을 좀 안 올려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이 차트 흐름과 수급적인 부분들, 그리고 공매도 관련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 멘탈 쪽도 제가 케어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이게 그 원래 주식을 할 때는요, 여러분들 이성을 가지고 주식을 해야 합니다. 물론 LNF가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를 회복을 하고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오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어요. 이 LNF뿐만 아니라 모든 주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주가는요, 여러분들 보장되지 않습니다. 주가 상승은 보장되지 않아요. 물론 강한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종들은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100%는 없지만 이 100%에 가까운 98%라도, 98%에 가깝게 이제 이 방향성을 맞추기 위해서 분석을 하는 거고,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종합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뭐 심리적인 부분도 들어갈 것이고, 뭐 재료적인 부분도 들어갈 겁니다. 하지만 이 심리적인 부분은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대응의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 LNF 관련해서도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수급적인 측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 공매도 물량이 어, 자, 공매도 물량이 쇼커버링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지금 해봐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은 쇼커버링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은 보시면은 외국인 물량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지만 당장 유의미하진 않습니다. 이 과거에 들어왔던 이 하단에서 이 공매도했던 누구죠, 여러분들? 맥커리 증권이죠. 지금 차트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잠깐 이렇게 피해 있을게요. 네. 이 맥커리 증권인데, 맥커리 증권 이후에 사실 지금 매수세를 꾸준히 유입하고 있는 그 공매도 대량 보유자들은 이 모건 스탠리 쪽이랑, 그리고 맥커리 말고 이 골드만삭스도 조금씩은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이따가 공매도 관련해서 설명드릴 때 자세하게 설명드려보는 시간 가져볼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기관 쪽 여러분들 이 매수세 계속 유입되는 거 볼 수 있거든요. 연기금, 사모펀드, 뭐 투신, 보험 뭐 다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도 주가 상승이 나오지 못하는 이유,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 주가 상승이 지금 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 딱 머릿속에 생각하신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분들 때문입니다. 자, 물론 개인 투자자 때문은 아닙니다. 원인은 LNF에 있어요, 여러분들. 잘못은 다 이 LNF가 한 겁니다. 왜냐? 이 LNF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가 등을 돌린 거죠. 신뢰성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사실상. 지금 뭐 공매도 관련해서 이제 얘기가 나온다고 하지만, 주가 상승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지만, 이전에 이미 주가 상승이 이렇게 나왔을 때 주가 하락, 나왔을 때 주가 하락, 주가 상승 이후에 또 주가 하락, 상승 이후에 주가 하락, 이런 변동폭, 그리고 상승 이슈가 나왔을 때 그때 고점에서 진입했던 사람들, 굉장히 이 LNF는요, 개인 투자자가 당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이 LNF의 고점에 물려봤던 사람들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가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개인들의 매도 물량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익 실현 물량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점차적으로 이제 줄어들고 있지만 이 주가 상승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인 물량도 어느 정도 붙어줘야 돼요. 개인도 으쌰으쌰해서 주가를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게 바로 에코프로였죠. 에코프로. 에코프로가 강한 상승을 보였을 때 뭐 기관이 매도를 치든 외국인이 매도를 치든 어떻게 됐나요? 이 개인들이 끌어올리면서 결국에는 이 쇼커버링이 한번 났었죠. 이 에코프로도. 그런 결과도 이 LNF도 한번 같이 보여줘야 해요. 주가 상승이 이루어지면은 이 제가 말씀드렸던 9월 달에 나올 수 있는 물량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메릴린치죠. 이 메릴린치 공매도 이 쇼커버링 물량도 나와야 하고 이 위쪽에 있던 골드만삭스라던가 모건스탠리, JP모건 얘네들도 공매도 쇼커버링이 나와야 하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같이 올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개인들도 지금 매도를 하는 사람도 저는 솔직히 좀 이해는 돼요. 왜냐면은 그만큼 여태까지 물려 있으셨던 분들도 분명히 존재하실 거고 주가 하락할 때 지금 만약에 여기 가지고 계신 분들과 여기 가지고 계신 분들, 여기 가지고 계신 분들 어느 쪽이든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정말 오랜 기간 힘드셨을 거예요. 정말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단기간 엄청나게 하락을 했었는데 거의 7만원 넘게 빠졌던 이 구간도 버티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올라올 때 매도를 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만큼 힘들었고 아 내가 진짜 이 종목 말고 그냥 다른 종목으로 매매를 할래 약간 이런 마음으로 매도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게 주가가 올라와야지만 공매도 쇼커버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개인들 물량도 나와줘야 한다. 매수 물량이 나와줘야 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 물량도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함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키움증권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미래에셋 쪽에서 매수를 들어오고 하는 거 보니까 오늘은 이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전환이 되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장 막판까지 끝까지 지켜봐야겠죠. 지금 현재 10시 10분을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오전장이기 때문에 장 막판까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일단 기술적인 부분도 한번 설명을 드리면 지금까지는 수급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차트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 저항대 구간 뚫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계속 뚫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억눌려 있는 상황이에요. 이 구간 이탈 안하고 17만 5천원 구간만 지켜주면서 이 바운더리 내에서 121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22만 5천원도 충분히 돌파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제 영상, 엊그저께 영상, 이틀 전 영상 여러분들 3,500분 정도가 이제 보셨어요. 많은 분들이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셔가지고 제가 진짜 너무 기분이 좋은데 감사드린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요. 네, 일단은 22만 5천원 구간을 돌파를 하면은 결국에는 9월달에 이 공매도를 쳤던 메릴린치 쪽도 어쩔 수 없을 겁니다. 이 상환을 해야 돼요. 얘네도 쭉 커버링 나와야죠. 왜냐면은 이 구간에서 공매도 때렸던 거 수익이었는데 지금 주가 올라오면서 손실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솔직히 얘네가 바보는 아니잖아요. 그 전에 이 쇼커버링을 하면서 어느 정도 공매도 친 거에 대해서 수익을 챙겨야겠죠, 얘네들도. 하지만 아직까지 이제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주가가 다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두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도 고려를 해봐야 합니다. 주가가 눌렸을 때에 대해서 시나리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주가가 눌린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눌렸을 때 이 메릴린치 쪽에서 쇼커버링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 차익을 수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밑에서 모건스탠리와 같은 느낌으로 매수 물량이 어느 정도 들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해요. 그래서 제가 주가랑 나왔을 때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있던 이 모건 스탠리 물량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한다라고 했어요. 이 주가가 떨어지는 순간. 왜냐면은 이 밑에서 매집하고 있었던 물량들은 모건 스탠리이기 때문에 모건 스탠리 쪽에서 이 주가 하락과 동시에 매도 물량이 나온다? 이거는 조금 위험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2차전지 상황이 좋지가 않잖아요, 여러분들. 2차전지 상황이 좋지가 않은데 이 LNF가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공매도예요, 공매도. 공매도 관련해서.
이 맥커리 증권이 쏘아 올린 이 쇼커버링 관련해서 공매도 때문에 주가 상승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2차 전지 자체로는 이 긍정적이진 못해요. 그래서 이 LNF가 지금 당장 주가 상승이 이루어지려고 한다면은 공매도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슈가 나와야 하고, 이 공매도 관련해서 쇼커버링이 계속해서 나와야 하지만 이 LNF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2차 전지가 상황이 좋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테슬라 쪽도 지금 좀 안 좋은 쪽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복합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성을 가지고 주가를 봐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LNF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중요한 게 뭐예요? 수익이에요. 여러분들이 수익을 봐야 하잖아요. 그럼 저는 제 3자 입장에서 팩트만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주가 상승이 이루어졌을 때 이 긍정적인 부분들, 그리고 주가 하락으로 나올 수 있는 부정적인 부분들을 모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좀 투자 전략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오면서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내용이 있었는데, 제가 출근을 하면서 좀 적어봤어요. 이 어느 한쪽만 생각을 하고 투자를 이어간다면요, 이 결국에는 그 분야에 탑이 되는 게 아닌 이상 도태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어느 한쪽이다라는 게 뭐냐면은, 이 투자를 우리가 볼 때 여러분들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뭐예요? 가치 투자죠. 또 하나는 뭐예요? 테마성이에요. 현재 이 LNF 입장에서 본다라고 한다면은 가치는 실적과 모멘텀이겠죠. 그리고 성장성이 또 있겠죠. 뭐 여기서 이게 테마성으로도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실적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 초까지는 좋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결국에 이 LNF가 어떤 기업이에요? 양극재 기업이에요. 근데 양극재 같은 경우는 원자재 가격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데, 현재까지도 원자재 가격 하락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양극재 가격의 안정화를 봐야 합니다. 이 가격이 안정화가 돼야지 LNF 실적도 어느 정도 이 가닥이 잡혀갈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꾸준히 봐야 되는 부분이고, 단일 사업으로 인한 리스크를 이제 크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LNF도 역시 양극재만 하는 것이 아닌 뭐 폐배터리, 그리고 뭐 LFP 배터리 등등등 사업을 추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도 초기에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가죠. 공장도 설립을 해야 되고 뭐 R&D 비용도 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실적 부분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뭐 수주를 받는다던가 이런 대규모 수주를 받는다던가 이런 변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달라질 수 있겠죠. 그게 테마성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일단은 이 성장성과 밸류 측면에서는 그 기대감이 높아질 수는 있거든요. 왜냐면 여러 가지 사업 다각화라던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밸류 측면이라던가 성장성 부분에서는 높아질 수 있지만, 지금 뭐 아까 말씀드렸던 테슬라 상황도 좋지가 않은 상황이고 2차 전지 업황도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이 나오고 있다. 이건 뭐다? 바로 제가 정확하게 분석해서 말씀드렸던 공매도죠. 이 공매도는 뭐예요, 여러분들? 공매도는 테마성입니다. 그쵸? 이 공매도 관련해서는 제가 계속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모르시는 분들은 이틀 전 영상 보시면 되세요. 이틀 전 영상 보시면 되시고요. 제가 그 카드 위에 이렇게 띄워 놓을 테니까요, 영상 꼭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매도 관련해서는 제가 꾸준히 추적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꼭 보시길 바라겠고요. 사실상 지금 테마성에는 공매도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주가 흐름이 테마성이라는 거예요.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치 투자 부분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2차 전지 업황이라던가 이런 단기적인 악재 부분들을 살펴본다라고 한다면은 이 가치 투자 자체에서는 어느 정도의 리스크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이 테마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어느 투자를 하든 리스크는 존재를 해요. 이 결과적으로는 시장 참여자들의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들? 모두 이 수익으로 동의를 하겠죠. 이 어떤 투자가 되었든 간에 현재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투자 방법이 옳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뭘로 봐야 한다? 공매도로 봐야 한다.
그래서 이게 무너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업황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게 이제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꼭 알고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시장 흐름에 맞춰서 유연하게 움직이는 것이 베스트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제가 뭐 주가가 못 올라간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가가 올라가면 물론 좋죠. 하지만 이 추세적으로 뚫었을 때 그리고 뚫지 못했을 때의 가정 무조건 플랜 A와 B는 존재해야 합니다. 저는 항상 제 3자 입장으로 이 LNF의 팩트만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고요. 그 안에서 주가의 상방과 방금 말씀드렸던 상방과 하방에 대한 시나리오 또한 말씀을 드리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제대로 종목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그런 멘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좀 응원을 해주시고 채널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댓글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셨는데 여러분들의 응원을 통해서 저는 힘을 얻고 더욱더 나은 더욱더 여러분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보들을 취합할 수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응원의 한마디씩 꼭 부탁드리고요. 일단 LNF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그냥 그겁니다. 오늘 이 추세 부분들 봐야 하고 이 주가 상승이 나오려고 한다면은 어떻게 나와야 하는지, 이 공매도가 쇼커버링이 나와야 하면은 어떤 전략들이 있는지, 이런 상방과 하방 그리고 만약에 대한 부분들까지 리스크적인 부분들까지 오늘 종합적으로 정말 다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좀 깊게 들어가면은 이 LNF가 현재 어떤 사업을 하고 이 4680 배터리 이게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도 지금 준비 중에 있죠. 그리고 테슬라 부분, 그리고 또 폐배터리는 또 어떤지, 이런 부분까지 다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이번 영상 하나로만 말씀을 드리기에는 너무 내용이 길어져요. 여러분들 다 못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제가 따로 날 잡고 한번 쫙 풀어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진심으로 시청을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